날 더 깊이 있게 뉴스 속으로 시사인이 만드는 정치라이브 김은지의 뉴스인 12월 23일 방송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사인 김은지 기자고요. 첫 번째 코너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쏟아지는 뉴스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알려드리는 시간 뉴스 리액션입니다. 나경희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화요일의 뉴스 리액터 김준일 평론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뉴스 바로 들어가 보죠. 네. 다음. 네, 내란 재판부 설치법 국회 본회의 통과. 네, 필리버스터 끝에 통과가 됐습니다. 네, 윤석열 씨의 내란죄 사건 등을 전담할 재판부 설치 법안이 오늘 정오를 넘은 시각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안은 내란 전담 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하도록 했는데요.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판사회의가 전담 재판부 구성 기준을 마련한 뒤에 해당 법원에 사무분담위원회가 판사 배치안을 정하고 이거를 판사회의가 의결하는 절차를 밟도록 했습니다. 또 서울중앙지법에 내란죄 등 수사 관련 영장을 전담하는 영장전담 판사 2명 이상을 두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이 됐는데요. 전담재판부는 원칙적으로 1심부터 설치가 되지만 법 시행 당시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해당 재판부가 계속 심리한다. 그러니까 직위원 재판부는 계속 간다. 이 내용이 부칙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 법안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이 됐는데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사법부 장악 시도라고 반발하면서 필리버스터에 들어갔습니다. 첫 주자로 나선 장동혁 대표가 날을 넘겨 24시간 동안 토론을 이어가면서 역대 최장 필리버스터 기록을 세웠는데요. 당대표가 필리버스터에 나선 것도 역대 최초이고 24시간 동안 진행한 것도 역대 최장 기록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긴 필리버스터가 이어지니까 뜻밖에도 문제가 생긴 사람이 바로 사회를 보는 의장과 부의장인데요. 우원식 의장은 22대 국회에 들어서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는 동안 의장이 239시간, 이하경 부의장이 238시간 동안 사회를 봤지만 주호영 부의장은 10회의 무제한 토론 중에 단 33시간의 사회만을 맡아왔다면서 의장단이 과로한 피로 때문에 필리버스터를 정상적으로 실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말했습니다. 네, 먼저 오늘 통과된 내란 재판부 설치법 관련해서는 좀 그 의미를 어떻게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제가 그 매주 브리퍼들 특집 있잖아요. 한 달에 한 번씩 매달 예. 하는 거. 제가 킹준일? 그때 불어 왕이십니다. 제가 그때 이거 통과 못 된다고 아! 이거 보통 힘든 게 아니다. 통과 못 된다라고 제가 했는데 틀렸네요. 우여곡절 끝에 통과가 됐습니다. 근데 진짜 우여곡절이 진짜 많았다. 그렇죠. 위헌 논란도 있고 그 와중에 대법원 얘기도 만들고 뭐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수정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위헌 논란이 있어서 그게 이제 뭐 못마땅하신 분들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은 결국은 이거는 안정적으로 좀 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안정적으로 가장 사실 좋았던 거는 대법원도 예규를 만들었으면은 본인들도 어느 정도 이 내란 전담 재판부가 필요하고 이게 또 가능하다라는 거를 얘기를 한 거잖아요. 인정을 한 거잖아요. 그럼 본인들도 미리미리 그렇죠. 이런 예규를 만들든지 아니면 좀 민주당이랑 같이 협의를 하든지 민주당이 좀 세게 나와서 협의가 어려웠던 뭐 이런 저간의 사정을 해도 이런 안정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아이가 좀 아쉬웠던 거 있지만은 이게 이런 전담 재판부가 좀 이제 앞으로 좀 안정적으로 운영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작심하고 나온 것 같아요, 진짜로. 어떤 작심을 한 겁니까?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필리버스터 자체가 조금 국민의힘이 하는 게 존재감이 없거나 욕을 좀 먹었잖아요. 그랬죠. 지들이 찬성한 법안도 다 한다. 왜 그러냐 니네 도대체 가맹점법 뭐 이런 것도 뭐 필리버스터하고 찬성표 누르고 또 그게 뭐한 짓이냐 막 이런 게 있어서 쟁점이 조금 선명한 것에 대해서는 내가 하겠다. 이게 이제 최근에 그 김종혁 징계 뭐 그래서 오히려 당대표가 내부 총질하는 거 아니냐. 민주당하고 싸워야 되는데 왜 지금 이렇게 당내 분란을 일으키냐 뭐 이런 비판 이런 것들도 좀 다 의식을 해서 작심하고 한번 그 17시간이었죠. 지금 그 전에 기록이 아마 그걸 한번 깨보고 풀로 한번 채워보겠다. 이제 법이 24시간 하면은 종결되게 돼 있으니까 이제 물론 의결을 해야 되지만은 앞으로 이거는 불면의 기록이 됐어요. 법이 고쳐지지 않는 이상. 장동혁 이름이 계속 나오게 됐다. 뭐 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한번 제가 언급했는데 주호영 부의장은 양심이 없다. 이게 말이 되나요? 아니 우원식 239시간, 이하견 238시간인데 주호영 33시간이 말이 됩니까 이게?
왜 이러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뭐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근데 본인 당에서 필리버스터로 하면은 본인이 오히려 더 책임감을 가지고 더 많이 해야죠. 그래서 이제 의장이 지목하는 사람이 이제 사회를 볼 수 있게 했다. 뭐 이런 것까지 했는데 어제 이제 사진대 장동혁 그 필리버스터 하는 거 사진 많이 나왔는데 예. 장동혁이 이제 눈이 빨개져 가지고 하고 있고 그 뒤에 이제 위 상단에 우원식 국회의장 예. 너무 비굴해요. 그러니까요. 그 고령해요. 이러고 앉아 있는데 얼마나 24시간 앉아 있었던 거냐. 노인 공경 좀 해라 진짜 이것들아. 그래서 앞으로 이제 필리버스터시 사회를 거부하는 사람은 긴급 체포하는 법안이라도 만들어야 되겠다 진짜. 긴급 체포. 네, 여기까지 안 가게 좀 양심 있게 좀 해라 진짜. 예. 네, 양심을 가지자라는 이야기와 함께 두 번째 키워드 넘어가 보죠. 네, 허위 조작 정보 근절법 국회 본회의 상정. 네, 어떤 내용입니까? 네, 내란전담 재판부 설치법이 통과하자 민주당은 그 다음 타자로 허위 조작 정보 근절법이라고 불리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을 했습니다. 민주당은 소관위인 과방위를 거쳐서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일부 조항을 두고 위헌 논란이 이니까 법안을 막판까지 계속 수정을 했는데요.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수정 최종안은 허위 조작 정보 유통 금지 조건을 과방위 심사 당시 기준으로 원상복구한 내용입니다. 언론 및 유튜버 등이 부당한 이익 등을 얻고자 의도적으로 불법, 허위, 조작 정보를 유포해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그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책임지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이 포함이 됐고요. 비방 목적에 따라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를 저지르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역시나 국민의힘은 곧바로 필리버스터에 돌입을 했고요. 한편 오늘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이른바 통일교 특검법을 공동대표 발의했습니다. 바르자이는 국민의힘 의원 107명과 개혁신당 의원 3명 전원이 이름을 올렸고요. 수사 대상은 총 6가지인데 첫 번째는 통일교의 정치권 인사 금품 로비 의혹, 그리고 두 번째는 김건희 특검팀이 수사 과정에서 통일교 로비 의혹을 알고도 은폐하거나 무마했는지 이 의혹, 그리고 세 번째는 통일교가 신도들을 정당에 조직적으로 가입시키고 영향력을 행사했는지의 의혹, 그리고 네 번째는 통일교가 20대와 21대 대선 과정에서 대선 후보 측을 만나서 청착했는지 그 의혹, 다섯 번째는 통일교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공무원이 고의로 수사를 은폐하고 증거인멸을 한 의혹,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통일교 관련 범죄 및 특검 수사 방해 행위 등입니다. 네, 우선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혼선이 여러 번 있었어요. 그랬죠. 과방위에서 이제 최민희 의원이 처음에 이거를 이제 주도해서 발의를 했는데 여러 참여연대를 포함해서 뭐 언론노조나 뭐 언론개혁시민연대 등등해서 이게 위헌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징벌적 손해배상제 자체를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그게 필요하다고 할지라도 허위 조작 정보뿐만이 아니라 소위 말해서 단순 오보 뭐 이런 것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에 넣겠다라고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뭐 사람이 살다 보면 그게 언론이 됐든 개인이 됐든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하는 게 위헌성 소지가 있다. 그리고 그거를 플랫폼이 유통을 못하게 막는 법까지 이제 같이 이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위헌성 논란이 있고 옛날에 이제 이명박 정부 때 미네르바 사건에서 그게 이제 한정혜 정책위원장도 설명을 했는데 이게 이제 위헌 판결이 났어요. 그러니까 예방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맞느냐. 그리고 지금은 이게 안 맞을지언정 뒤에 맞을 수도 있는 건데 그렇게 예방적으로 하면은 표현의 자유가 위축된다라는 게 그때 헌재 판결이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넣어가지고 그러니까 삭제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단순 실수는 이제 이렇게 징벌적 손해배상이나 강제 삭제해서 빼는 걸로 했는데 그거를 법사위에 올라갔는데 법사위에서 넣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추미애 정청래의 공동 작품이다 이런 언론 보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저는 뭐 이제 민주당이 하는 개혁에 대해서 약간의 우려도 하지만은 전체적으로 찬성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법사위가 왜 월권을 하죠? 자구에 대해서 수정을 해야 되는 건데 이게 내용을 그쪽에서 다 검토한 거를 자기들 맘대로 그렇게 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그건 뭐 완전 월권이고 위법 소지도 있어. 그러니까 법사위가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게다가 이제 다 언론은 때려잡겠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이게 나오니까 이게 다시 내려가 가지고 지금 다시 수정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의 개혁 조급증 이게 좀 당을 이게 전체적으로
시민사회단체하고의 어떤 갈등 전선을 만들고 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 정치라고 저는 봅니다. 이건 좀 적당히 해야 된다라고 보고 여기에 없는 또 대통령이 얘기한 게 뭐가 있었냐면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대해서 이거를 폐지하거나 친고죄로 전환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예전에 김건희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수단체에서 막 다 고발을 했어요. 왜 김건희가 지가 해야지 만약에 지 명예가 훼손됐으면 왜 보수단체에서 막 이렇게 하요? 이런 식으로 권력자들에 대해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문제가 있다고 대통령이 이거 없애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 그거를 당의 의견을 전달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빠졌어요 이번에 또.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언론에 대해서 규제를 저는 할 필요도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러면은 그런 독소 안 좋은 전 세계에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있고 그거를 형법으로 처벌하는 나라는 거의 유명한 나라 중에서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그럼 없애는 방향으로 또 해야 되는데 그건 빼요. 그러니까 이게 엉망진창이다 제가 보기엔. 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고 심지어는 지금 언론중재법에 칼럼이나 사설 아니면 저 같은 평론가의 논평도 반론 보도를 의무화하는 거를 지금 언론중재법에 지금 추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게? 그러니까 이게 좀 이틀막처럼 비춰지면 안 된다 민주당이 그 생각이 들고요. 국민의힘 개혁신당 통일교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큰 의미는 없어요 사실은. 네. 왜냐면 어차피 민주당도 발의를 할 거고 다시 협상을 할 거기 때문에 근데 눈에 띄는 게 통일교 관련 사건에서 수사 과정에서 공무원이 고의로 수사를 은폐하거나 증거인멸을 한 의혹도 수사를 한다라는 거는 민중기 특검 수사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예. 그거가 이제 민주당하고 협상할 때 들어갈지 여부는 좀 지켜봐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듭니다. 예. 네. 방금 최민희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 따르면 정청래 대표 역시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동의하였다 이렇게 주장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럼 넣어야지 법을 왜 빼? 그 말이 되나 그게? 최고위 발언과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밝히긴 했는데요. 좀 더 살펴보고 말씀을 좀 드리면 될 것 같고요. 다음 뉴스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당원 70, 여론 30, 룰 권고. 네, 우선 이렇게 가는 모양새네요. 네, 국민의힘 지방선거 총괄 기획단이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신 반영 비율을 기존 50%에서 70%로 높이는 방안을 그대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서천호 단 정략기획부총장이 브리핑을 통해서 지방선거 공직 후보자 선출을 위한 경선 룰을 현재 당원 선거인단 투표 50%, 여론조사 50%, 이 5대5에서 당원 투표 70%, 여론조사 30%로 변경하는 안을 당 지도부에 권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는데요. 기획단 위원장인 나경원 의원은 소수 의견까지 담아서 최고위원회에서 결정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기획단의 이번 결정은 권고한 성격으로 구속력은 없는데요. 향후 최고위원회와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해서 수정될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는 일반 국민 의견을 더 반영해야 된다. 이런 당내외 비판이 이어져 온 만큼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네, 이것도 저희가 월간 브리퍼에서 이야기했던 사안인 것 같은데요. 이번 주 금요일 뜨겁겠네요. 예. 근데 이거 70% 올린다고 하지 않았나 나는?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헷갈립니다. 예. 체크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뭐 나경원 의원이 참 이게 솔직히 이해 충돌이잖아요. 본인이 서울시장 나갈 가능성이 크니까. 가능성이 크고 아직 예. 나갈지 안 나갈지는 모르겠으나 그렇죠. 예. 사실 이거는 이해 충돌 규정이거든요. 이건 그래서 정확하게는 권고예요. 권고. 네, 그렇죠. 권고라고 가로 열고 해놨지만은 그냥 이렇게 했다라는 거는 그렇게 바꾸겠다라는 거고 나경원 의원께서 너무 노골적이다. 뭐 그 생각은 들고요. 사실 국민의힘은 지금은 당원 50, 뭐 여론 50으로 하든 큰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이게 전체적으로 이 당원들이 강경 보수화된 게 좀 많이 눈에 띄고 장동혁 체제 들어온 다음에 20만 명 가까이 늘었다라는 거 아니에요, 당원이. 예, 거의 100만 다 돼간다. 예, 100만 다 돼간다. 뭐 이제 당 입장에서는 좋은 건데 그러면 그분들이 어떤 사람들이겠냐? 개혁 보수는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온건보수나 다 장동혁을 지지하는 성향이면은 이게 거의 진짜 완전 짠소건물이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그래서 큰 의미는 없어 보인다. 그리고 여론조사도 보면은 대체적으로 이제 역선택 방지 조항 넣고 그러면은 응답하는 사람이 다 국힘 지지자예요. 예. 대체적으로. 그래서 큰 의미는 제가 보기엔 없다. 그래서 결과를 좀 봐야 되겠네요. 예. 네, 그 당시에 나경원 의원이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자기는 5대5로 하겠다 이런 말 하지 않았습니까? 말이 되는 소리를 하라고 그래. 아니에요? 어떻게 지만 5대5로 해. 그러면 당에서도 그러면 여기 나도 5대5로 해줘. 나도 5대5로 해줘. 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예. 당에서는 원칙은 지켜야 되고 예외는 없다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얕은 수다 그거는. 네, 저희가 금요일 날 더 이야기해 보도록 하고요. 네 번째 뉴스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건진법사 윤석열 신세 져놓고
쌩까냐. 네, 재판에서 나온 발언이라는 거죠? 네, 오늘 건진법사로 불리는 전성배 씨에 대한 결심 공판이 열렸습니다. 전 씨는 김건희 씨와의 친분을 내세워서 통일교 같은 각계에서 여러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인데요. 오늘 재판의 증인으로 나온 전 씨는 윤석열, 김건희 씨 부부를 두고 이 사람들은 고마워할 줄 모른다. 당시 김건희 씨는 정신과 약을 먹고 건강이 좋아지면 통화하고 안 좋으면 아예 안 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또 정신 좀 차리면 고맙다고는 해줘야 될 거 아니냐. 신세 져놓고 쌩을 까냐. 실질적으로는 유대관계를 유지한 적은 없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왜 고마워해야 하느냐라고 물었는데요. 전 씨는 제 입장에서는 저 사람들, 그러니까 윤 씨 부부에게 한 가지 잘해준 게 인생의 변화를 일으켰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전 씨는 윤석열 씨가 2014년 대구고검으로 좌천돼서 사표를 낼지 말지 고민할 때 김건희 씨에게 사표 내지 말아라. 거기서 귀인을 만날 것이다. 라고 만류해서 사표를 내지 않았다고 평소 주변에 말해왔는데요. 전 씨에게 인사청탁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사업가 김모 씨는 법정에 나와서 윤석열 씨가 당시 전 씨에게 그럼 내가 뭘 합니까? 라고 묻자 전 씨가 대통령을 하라 이렇게 말했다고 증언한 바가 있습니다. 네, 오늘 나온 건진법사의 진술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지난번에도 한번 예. 비슷한 내용이 나왔어요. 그때 윤석열과 건진이 멀어진 이유에 대해서 진짜 황당했는데 이제 건진 본인의 조언으로 윤석열이 대통령이 됐다라고 건진은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나한테 절을 해라. 당선인 시절에. 아니 윤석열이 아무리 호구라도 대통령 된 사람인데 너 나한테 절해라 그러면은 윤석열이 좋아하겠냐고. 그때부터 사이가 멀어졌다. 이게 진실이라면은 건진도 또라이다 제가 보기에는. 제정신은 아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대통령한테 나한테 절하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본인의 어떤 뭐 위세를 이런 권력과의 관계를 가지고 여러 장사도 많이 하고 기도 한번 하고 1억 원씩 받았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저런 얘기가 멀어졌다는 얘기를 믿을 수는 없고 그 이후에도 하지만 김건희하고는 계속 이제 연락을 하고 예. 그리고 김건희한테 또 이런 통일교 그라프 목걸이라든지 샤넬백이라니가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건진의 얘기는 큰 의미는 없다. 5년 했죠, 5년. 예. 네, 구형 아직은 선고가 나온 건 구형 아니고요. 5년 예. 정도 했어요. 예. 그래서 그냥 풀로 채워서 좀 나왔으면 좋겠다. 이 사람 이런 사람 5년 다 진짜, 나왔으면 예. 좋겠다. 이거 진짜 정말 대통령실 이제 용산에서 청와대로 이전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 윤석열 정권이 온갖 무속으로 점철된 그 정권이잖아요. 천공 뭐 건진 해가지고 그때 그 청와대를 그 에피소드 아세요?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인이 예. 이제 당선된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할까 고민한 거야 앞으로. 그래서 장제원, 예. 그리고 윤한홍이 이제 뭐 이전 TF 팀장이었죠. 팀장도 했잖아. 그거 결정하기 전에 이렇게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 그때 장제원 의원이 대통령님 청와대에서는 그래도 한 1년 정도 살아보고 결정하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막 그래서 윤석열이 이제 귀가 얇으니까 솔깃한 거야. 귀가 얇아요? 그럴까? 그랬는데 갑자기 김건희가 문을 열고 회의장에 딱 들어오니 오빠 내가 거기는 하루도 들어가지 말랬지. 어머 진짜요? 이거는 여권 아니 지금 구 여권이지 야권 예. 지금의 뭐 고위 관계자한테 직접 들은 얘기예요. 예. 김건희가 이러면서 오빠 거기 하루도 들어가지 말랬지. 그래서 뒤집혀가지고 바로 안 들어가고 용산으로 갔다라는 얘기가 있고. 이거 어마어마한 비사 아니에요? 그런 분이 계엄을 몰랐다고요? 그거가 있고. 그러니까 그 명태균의 얘기 있었잖아요. 그 예전에 육성으로 나온 녹취된 거. 예. 거기 내가 돼지니까 거기 들어가지 말라고 그랬다고 김건희한테 그 얘기했잖아요. 근데 진짜 황당한 거는 정치적인 얘기인데 용산에 있으나 청와대에 있으나 돼진 건 마찬가지다. 이게 무슨 탄핵당했잖아.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내란을 일으켜서 탄핵을 당했으면 그냥 원래 돼질 운명이었어. 내가 보기에는 무속 같은 거 따르지 마라. 진짜 의미 없다. 예. 네. 간단하게 5번째 뉴스 다뤄볼까요, 그래도? 네, 22대 국회 이념 성향 더 벌어졌다. 네, 경향신문 데이터 저널리즘 팀 기사 내용인데 재밌더라고요. 네, 경향신문 데이터 저널리즘 팀과 한규섭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팀이 함께 22대 전현직 국회의원이 이제 본회의에서 처리한 862개 의안 표결 결과를 놓고 데이터를 분석을 해봤는데요. 그 결과 22대 국회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 간 평균 이념 점수 거리가 2.160점으로 21대 국회의 1.676점에 비해
큰 차이로 벌어졌다고 합니다. 당별 의원 평균 이념 점수를 보면 조국혁신당이 마이너스 1.346점으로 가장 진보적인 성향을 보였고요. 진보 성향 순으로 순위를 매겼을 때 1위는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그 뒤로 이수진, 이용우, 민영배, 고민정 민주당 의원이 뒤를 이었고요. 반대로 가장 보수 성향 순으로 순위를 매겼을 때는 한기호, 윤한홍, 최은석, 박충권,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 순이었습니다. 그러면 누가 중도인가?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온건파로 분류할 수 있는 의원들을 꼽아보니까 김상욱, 이소영, 최현일, 황희, 김영진 의원 순으로 보수 성향이 높았고요. 반대로 국민의힘에서는 조경태, 김혜지, 권영진, 한지아, 김재석 의원 순으로 진보 성향이 높았다고 합니다. 또 영남 혹은 호남 출신 의원일수록 그리고 초선 의원일수록 진보, 보수 성향이 크게 갈라졌다고 하는데요. 이 밖에도 재미있는 지점이 많으니까 구독자분들도 이 기사를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김준일 평론가는 여기서 좀 재밌게 본 부분이 있으십니까? 이미지와 평소의 이미지와 본인의 표결이 정말 다른 분들이 뭐 제가 양두구육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은 굉장히 다른 분들이 놀랍다. 예를 들면은 굉장히 강성으로 보이는 추미애 법사위원장이라든지 최민희 과방위원장 이런 분들도 그 전체 민주당에서는 한 중간 정도밖에 안 돼요. 예, 그거 뭐 그리고 뭐 주진우, 예. 국민의힘 주진우도 굉장히 대여 공세가 세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여기는 온건파. 17번째로 온건파래요.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도 굉장히 그 정당에서 조국혁신당에서 가장 보수적인 표결을 한 사람. 그래서 굉장히 흥미롭다. 또 네. 이게 정치적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거고 더 놀라웠던 거는 당대표 정청래, 장동혁 두 사람도 중도 성향이에요. 각 당에서. 각 정당에서 중도 성향이야. 야, 말은 세게 하지만 실제로 투표할 때는 그렇게 안 했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한 거라서 이거를 정무적 감각이 있다라고 봐야 되는지 아니면은 약간 이미지 포장을 지금 세게 하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굉장히 흥미로웁니다.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네, 경향신문 데이터 분석이니까요. 여기에 따른 주장이어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광고하겠습니다. 여러분 무조건 써야 하는 인터넷 휴대폰 정수기 렌탈 의외로 매월 나가는 요금 부담스러우시죠? 여러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비교원이 최대 108만 원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인터넷 TV 신규 가입 시에 48만 원, 인터넷 가입과 함께 휴대폰 통신사 변경 시 최대 30만 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 원, 추가로 시사인 채널 시청자 이렇게 말씀하시고 상담 후 가입하시면요. 비밀 혜택도 있다고 하니까 놓치지 마십시오. 함께할수록 더 큰 혜택, 본인 가입 후 지인 추천 시 추천할 때마다 최대 8만 원 모바일 상품권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1670-2571 하나로 상담받으시거나 네이버에서 비교원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자, 12월 23일 뉴스 리액션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잠시 후에 여의도 박장대소로 돌아오겠습니다. 기다리시는 동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니